이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요지 잡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어제 해석을 했었죠. 이게 이때부터 그죠?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경험, earliest,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게 누구냐? 이때부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Beginning with the story our parents,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이야기해준 그 스토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뭘 했을 때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엄마가 딱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when. 이 문장 되게 복잡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지가 어렵진 않은데 문장이 복잡하니까 이게 내용이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첫 번째 이 내용이 뭐를 말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어제 딱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하려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의 이야기라는 경험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우리 부모님이 말해준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우리가 이야기라는 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늘 얘기를 해주셨어, 엄마랑 대화를 했어, 이 대화를 한 것 자체가 뭘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when we do something 이에요. 여기가 요지하고 관련된 곳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죠, 부모님한테. 아니 물론 엄마 나 잠이 안 와, 그럼 엄마가 책을 읽어줄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우리가 do something,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가 우리 부모님이 particularly 특정을 딱 지었죠. 그거 approve가 뜻이 뭡니까? 인정하다죠. disapprove는 인정하지 않다죠. 인정하거나 안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때거든. 이거 시험 조심하세요. 그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이 경험이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엄마가 일로 와봐, 방문 닫고 들어와, 앉아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출발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첫 경험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앉아봐, 자 이야기하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 경험을 딱 겪고 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narrative, 뭔가 이야기다 라고 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절이라고, 이게 요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ithout needing, 뭐가 필요도 없이, 복잡하거나 뭔가 interpretive, interpret이 무슨 말이죠? interpret이 무슨 말이죠? 번역하다죠. 뭔가 복잡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구문독해, 신텍스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우리는 뭘 안다? that 이하를 안다. 이야기란 뭘 하고 있다? 바로 이걸 안고 있다. 레슨을 안고 있다. moral을 안고 있다.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오늘 이야기 책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이야기는 분명히 불륜을 다루는 사랑일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뭐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거 조금만, 그러니까 지금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거 말고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we are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우리가 여기 관계대명사 진짜 많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좀 잘 봐두세요. 우리가 supposed to learn, 배워야 하고, 내 생활에, 내가 이걸 인테그레이트를 그냥 통합이라고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이게 왜냐면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통합이라는 게 여기서는 약간 적용의 의미로 쓰였어요.
적용을 해야 할 뭔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맥센스 하죠? 그게 다 뭐로부터 출발했다? 나의 경험으로부터. 내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해줬던, 부모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경험으로부터 그래, 이야기하면 교훈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경향이 있다 가 이거의 요지예요. 그죠? 요지가 어렵진 않지만 문장 해석이 어렵고, 전치사 명사가 문장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으면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될지를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잘 봐두세요. 전치사 명사가 꽤나 깁니다. 전치사 명사가 꽤나 길어요. 이렇게. 전명구가 진짜 길어요. 그거를 한글로 보면, 여러분 어차피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한글로 보면 더더욱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특히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것부터 시작해요. 조건절부터.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징, 조건절 앞에다 붙이죠. 주절부터 말을 안 해주죠. 조건절. 뭐뭐 할 때, 그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부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이야기의 부로부터, 족도 조건절, 여기 부사절, 되는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경험으로부터, 이거 없이 전부 다 우리 한국어의 특징, 조건, 주절은 처음 맨 끝에 나와요. 우리는 복잡한 해석 이론을 필요하지도 않고도, 그리고 여기가 주절입니다. 이야기가 도덕을, 그죠? 즉 배워서 통합해야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문장을 자꾸 어저께부터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서술형 영작 같은 게 시험에 나올 때 주절이 이렇게 부사절이 이렇게 다 한국어는 앞부분에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빨리 잡아야지 내가 영작을 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작의 기준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동사고요. 근데 우리는이라는 말 또 없어요. 여기는 한국어는 또 여기서 또 한국어 우리는 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근데 한국어의 특징이 주어가 별로 없어요.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비인칭 주어라도 집어넣잖아요. 가짜 주어라도 집어넣어야지 주어를 만들어 놓는데, 한국어는 그냥 밥 먹었어? 숙제했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술형 한글을 보고 영작을 지을 때, 영작을 쓸 때 좀 혼란이 옵니다. 뭘 주어 동사로 잡아야 될지 시작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야기가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 도덕적 교훈을. 뭐 해야 할? 우리가 be supposed to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suppose가 가정하다니까 우리는 이거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를 be supposed to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 순서로 알아두라고 그랬죠. indeed, 순서. indeed하고 in fact 뭐 할 때 쓴다? 강조. 재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내용과 뒷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서나 삽입으로 낼 수밖에 없죠. 앞내용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리고도 실제로, 진짜로 many of the story, 우리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we are told, 이거 해석 잘하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told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대다수가 are selected, 선택되어진다. 이게 진화론에서 나오면 생존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뭐 진화론이 아니니까. 선택되어진다 to present, 무엇을 present? picture, 이렇게 돼 있죠. 제시하다라고 돼 있죠.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이 이야기가 제시하기 위해 선택되어진다. 매우 신중하게. 그럼 분명히 여기 위에 나왔어요. 이 글의 핵심은 뭐다? 모든 이야기는 뭐다? 레슨과 모럴을 담고 있다. 그리고 indeed가 나왔으니까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게 뭐다? carefully selected다. 신중하게 뭐 하기 위해서? picture of the world.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상, 어머니 상, 아버지 상, 바람직한 학생 상,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 이거를 picture of the world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지는 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stories have a moral a lesson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이 담고 있고 이야기들은 따라서 이런 걸 제시하고. 알겠죠? 그리고 뭐를 제시한다, 교훈을 제시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rather than others.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 제시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특정한 상, 그림을 제시한다. 이해갔어요? 이게 아니라. 뭐? others for precisely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이외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더욱 강조한 거죠. 이야기는 교훈적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 많은 것들은 이게 주어져. 많은 것들은 선택된 것이다. 동사죠. 우리 한글 주어 동사 위치를 좀 잘 봐두세요. 여러분 진짜 영작 시험 나오면 한글을 잘 이해 못해서 못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듣는 중 많은 이야기들은 이것이다.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다름 아닌 this reason 이외의 것이 rather than은 내가 낫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니 아닌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른 이야기가 다름 아닌이라는 말을 rather than other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이외의 others가 rather than 이라기보다는 니 아닌. 그러니까 다름 아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써졌구나. 잘 봐두세요. 알겠죠?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뭐다? 세계에 대한 특정한 모습. particular picture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이라는 게 내가 위에서 말하는 교훈적인 이야기. 세상은 이렇고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the particular picture of the world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지가 쉽지만 문장 해석과 비유법이 심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린 거고, 이제 이 부분부터가 어제 이제 멈춘 부분이죠. 한번 보면 이런 문장들 보면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when young 이렇게 뭐가 빠진 거예요? 일반인 주어가 빠진 거죠. 이게 왜냐면 뒷문장 주어를 잡기에는 뒷문장 주어가 뭐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얘기죠. When we are young. When we a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It is our parents였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요지 말했고 indeed 해가지고 강조했고 이 글의 한번 흐름을 보세요. 맨 첫 번째 줄에 요지 나왔고 그 다음에 indeed 써가지고 강조했고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진술. 그러니까 재진술의 목적이 강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제 예시도 있지만 그렇죠. 예시도 있지만 얘는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막 대문자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 말은 예시가 아니라 얘는 또 다시 언급을 또 해줬어요. 뭘 통해서? 강조를 통해서. 강조구문. 강조구문 찾아봐. 강조구문 찾아봐.
내가 알고 있는 강조 구문은 it is 대신데 대시 뒤에 없네요. 왜 그러죠? 강조 구문 it is 대신 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명사. 잠깐만.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가주어, 진주어가 이 자리에 명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이 자리에 명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죠? 형용사가 얘는 형용사가 못 들어오죠? 근데 얘는 형용사도 들어오고 명사도 들어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는. that, 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사하고 여기가 들어왔을 때 명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에 있는 뒷문장이 어떻게 되죠? 잘 봐요.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봐. 여기에 문장이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였다고 치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챙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강조를 해야 될 이 명사를 어디서 데리고 오죠? 원래 있는 문장에서 다름 아닌 우리 엄마가 이 용돈을 주셨어 하고 앞으로 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명사를 강조하죠. 그러려고 강조 구문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명사가 빠지는 뒷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리스 대세서 이리스 대스는 얘는 접속사도 뭐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원래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얘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빼놨어. 이런 식으로. Our parents가 우리의 부모님이 practice 시행하신다. 이러한 the selection 이야기를 고르는 것을. 이 the 들어가면 당연히 순서 같은 거 잘 봐두세요. 문장의 순서나 문장 삽입 주의하세요. 이러한 selection 아까 위에서 carefully select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셀렉션은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없애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는 이 문장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니까 뒷문장 접속사 뒤에는 뒷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없앨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가주어만 없앨 수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문장 주요 성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보어. 문장 성분이 그대로 이렇게 다 지켜져야 되는 가주어, 진주어와 강조 구문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강조 구문의 이리스 대세서 이 대은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 강조되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이 대을 who로 쓰기도 하고 장소일 때는 where로 쓰기도 하고 즉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명사절 이 접속사는 명사에 해당하는 명사절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사 자리에 들어오는 절 다 얘기해 볼까요? 여기다 1번 that 들어올 수 있죠. that 접속사. 그 다음에 누구 들어올 수 있죠? 누구 들어올 수 있어요?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의문사. 의문문은 다 명사절이니까. 의문문을 쪼개보면 yes, no가 있죠. yes, no 퀘스천이 있고 우리가 의문상 의문문이 있죠. 육하원칙 얘네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것은 if나 whether니까 명사절 이 it is that 중에 진주어, 진짜 주어,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과 흡사할지언정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와 의문사 이제 구분되죠? 누가 그랬냐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이거 하는 사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구분하시죠? 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 구문에 이 대수는 누가 들어온다? 이 안에 강조되어 있는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를 번갈아 쓸 수 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해주신다. 다름 아닌 그 선별 작업을 우리의 부모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강조되는 게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정말로 실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간혹 여기에 밑줄 쳐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사람 명사네? who 관계대명사 오케이 하고 끝나요.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안 읽어보면 어디를 안 쳐다보면 자 문장 해석은 어디서부터 한다? 중간부터 한다? 앞에서부터 한다? 문장의 해석은 중간에서부터 한다? 앞에서부터 한다?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우리 원어민이잖아. 한글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요? 문장이 가운데서부터 읽어요? 앞에서부터 읽어요? 이거 한글 딱 읽어봐! 어디서부터 읽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러한 종류 이렇게 읽어요 우리? 그렇게 읽으면 실수한다고요. 가운데만 딱 잘라서 쳐다보시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을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뒤집어박혀 있으니까 난 영어는 가운데서부터 자르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슬을 안 쳐다봐요. 이 이슬을 놓치면 이해가 영락없이 관계대명사 강조구문 눈에 안 보여요. 아셨어요? 그래서 영어는 어디서부터 쳐다본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본다. 한글 가운데서부터 자르고 들어가지 않듯이 영어도 가운데서부터 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도치도 눈에 보이고 강조도 눈에 보인다고요. 앞에 이 it을 찾아고 들어가야 이시면 대명사니까 앞에 아니야?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뒤죠. 그러면 it, is, who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찰 때 가운데서부터 자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습관 몇 가지가 아주 특이한 경우 몇 가지에 적용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마치 천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와 역시 내가 뭔가 역시 내 눈엔 나는 역시 천재야. 아무도 개박 모르는 걸 나만 알았어 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100년 200년이 넘은 이 문법에서 네가 뭘 발견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를 먼저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너만의 방법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렇게 이러한 선별 작업을 실행하신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죠? 근데, but, as we get older, 뭐뭐 함에 따라, as 다음에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함에 따라죠. 함에 따라 이런 애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애들이. other institution, 그죠? 어떤 기관, 예를 들면, including은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면, commercial interest 같은, 그죠? 상업적, 얘 해석 조심하라 그랬죠. 이 interest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상업적 이익단체. 이익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이익. interest가 돈에 관련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익도 있고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율 할 때 이자, interest.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내가 public interest라는 단어 써드렸죠. 이 보단에 보면 public interest가 뭐라고 나와요? 공익이라고 나오죠. 공익. 공공의 이익.
다른 애들 또한 이걸 뭐라고 해석하죠? compete로 해석하죠. 경쟁합니다. 뭐 하기 위해? 이러한 particular lesson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모든 기관들도 우리 QEM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마트,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자신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present particular lesson을 제시해요. 우리 물건을 사면 그죠? Save the money, live better. 돈 아껴서 더 잘 사세요. 이렇게 이게 자신의 어떤 particular lesson을 present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It is our parents who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getting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걸 제시해주는 것 사람들이 다양해진다. Including commercial interest 상업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레슨을 제시하는 뭡니까? 대상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Particular lesson rather than others by means of narrative about the world. 이 지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정말 서술형 완벽하게 손색 없는 아주 좋은 문장들로만 있어요. 다 영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by means of가 해석을 어떻게 하죠? narrative라는 수단을 통해 이거죠. particular lesson을 제시합니다. rather than others.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특정 교훈.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말은 뭘 말한댔죠? 아까 위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거. rather than others. 교훈이나 도덕적인 것 이외의 목적을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교훈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particular lesson을 제시한다. 알겠죠? by means of 무엇을 통해서 by means of 알겠죠? mean이 선생님이 뜻을 적어도 한 3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동사로 의미하다고 형용사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You are so mean to me. mean, 비열한, 매너 없는, 비열한, mean, 예의 없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니? 못된, mean. 그 다음에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means가 특히나 이 복수로 많이 써서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수단이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게 뭐예요? 수단이라 그러면 시작, 중간, 끝. 어디가 이 수단에 가까워요? 1, 2, 3 중에 1이 수단이에요? 3이 수단이에요? 어디가 수단에 가까워요? 딱 이게 순서로 시작과 끝을 딱 잡으면 어디가 수단에 가까워요? 1, 2, 3 중에 찍어보세요. 그냥 수단 이러면 시작이요? 수단 하면 어느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딱 그냥 머리 쪽에 그냥 픽처를 딱 그려보세요. 이쪽이 좀 가깝지 않아요? 가운데가 수단일 것 같지 않아요? 얘는 행위자일 것 같고 얘는 나의 마지막 목표일 것 같고.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가 영어로 ends가 목표죠. end가 목표예요. 그러면 중간이니까 수단이 그래서 나온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파생어를 외우세요. 이 mean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중간값 정의할 때 중간값이 영어로 mean이에요. the means value. mean value가 또 비열한 가치 이러지 말고 그때는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할 때 중간, 평균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을 때 그 성공의 중간쯤 들어가는 거를 뭘로 봐도 돼요? 우리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돈? 그래서 man of means 하면 무슨 말이에요? 비열한 남자 하지 마시고 수단이 좋은 남자. 이 말은 뭐예요? 재력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의미하다인데 비열한 형용사 명사로 치면 수단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중간값과 돈. 사실상은 이게 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개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means는 무슨 뜻이에요? 저 셋 중에? 이렇다라는 중간값이라기보다는 이렇다라는 수단. 이런 것의 모든 수단. 그죠? 뭐뭇을 통해 이러한 것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이 말을 다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이것을 통해 이거죠. 이런 수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 그럼 한글로 보면 그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할 때 by means of narratives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해 갔어요? 이쪽 영작 한번 해봐요. 어렸을 때 when we are young 그죠? 이러한 선택을 실행하는 것이 practices the 뭡니까? practice가 동사니까 practices the selection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 다름아진 부모님이다. It is our parents who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만 as we get older 우리가 더 나이가 듦에 따라 other institution 누구를 포함한 including commercial interest 그죠? 상업적 이익단체들을 포함한 other institution 다른 애들이 via 이렇게 한다고요. 경쟁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esent 뭘 제시해요? particular lesson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서의 particular lesson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교훈과 도덕적 목적을 갖춘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rather than others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특정한 것들을 뭘 통해서? by means of narrative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by means of 통해서 뭔가 레슨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죠? 이 광고에서 이 레슨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광고에서 예를 들면 바비 더 같은 바비 인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가 있죠? 요즘 꼬마애들이 콩순이 많이 보던데 탱수? 걔가 딱 나와가지고 막 악당을 물리쳐요. 뭐하란 소리예요? 남을 도와란 소리예요. 바비 갑자기 탱순이가 나와가지고 This is the way we brush your teeth 하면서 이 닦아요. 뭐하란 소리예요? 애들한테 자기 전에 이 닦으란 소리예요. 누구를 통해서? 커머셜. 그래서 막 콩순이를 보면 엄마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얘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애기가 그거 보고 사달래. 그럼 엄마도 이거 사주면 얘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럼 사주지 않겠어요? 그런 게 커머셜 베너핏을 보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거라고. 뭘 통해서? Special, particular lesson, rather than others.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러한 교훈적 레슨을 주면 그게 상품의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그죠? 디즈니랜드가 어디서 컸어요? 디즈니가 어디서 컸어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서로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레슨을 주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럼 엄마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보면 와 귀엽다 하고 엄마는 그래 이렇게 착한 애들 사주고 이런 커머셜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바비 dol이 뭘로 돈 벌었어요?
왜 유명해졌어요? 미키마우스가 착한 일을 하니까 미키마우스 카툰 쇼가 끝나면 그 바로 다음에 광고를 샀어요. 누가? 바비돌 만드는 인형회사가. 그래서 바비돌이 뭐예요? 시리즈를 내보낸 거예요. 인형이 오늘은 뭘 하지? 이런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또 미키마우스 끝나고 나면 또 그러니까 미키마우스와 바비돌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광고의 효과죠. 계속 머릿속에 주입을 하는 거죠. 바비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정말?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까 머리를 빗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 이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마트에 가서 바비돌 보면 머리 빗겨줘요. 엄마 얘가 기분이 안 좋대 이래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레슨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해서? including commercial interest를 포함해서. 이해 갔어요? 요즘 제 딸내미가 아기들한테 아이돌은 진짜 실제 아이돌이 아니라 만화 캐릭터 5명. 그래서 얘를 아이돌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애들은 그게 아이돌인 줄 알아요. 이게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춤 잘 추고 잘생기고 이런 거지만 애들한테는 귀엽고 걔네들이 별것도 아니에요. 까까까까 웃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그런 관심이 있더라고요. 잘생기거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드라큘라한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트와일라이트 존이 귀신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잖아요. 근데 그 트와일라이트 존에 왜 젊은이들이 다 열광을 했죠? 그 드라큘라라는 이상한 아이돌이 있죠. 우상. 죽지 않고 얼굴은 하얗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여자 사랑하고. 다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 존에 있는 남자 주인공 엄청나게 인간보다 힘이 세죠. 자기 여자를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죠. 어떤 악당이 와도 다 물리쳐주죠. 그리고 돈이 많죠. 그리고 죽지 않고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좀비나 드라마 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꼬마 아이들한테 실험을 한 거죠. 먹혀요 그게. 내 딸은, 선생님 딸은 그게 몬스터 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한국 꼬마 아이들은 그걸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 내 딸도 한국 꼬마 아이입니다. 이 몬스터 하이에 미쳐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맨날 딱 잠 깨고 일어나면요, 몬스터 하이 이래요. 그게 5명의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뻐요. 이쁘기도 하고 잘생긴 그것도 있고, 이렇게 귀신 이렇게 막 이런데 이렇게 착 찢어져 있고. 여러분들 할로윈 같은데, 파티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귀신 문장 하잖아요. 근데 잘생긴 애들이나 예쁜 여자들이 하면 섹시하거나 멋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 분장을 눈에다가 마귀 분장을 해놨는데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에 미쳐버리더라고요. 내 딸이. 자, 그래서 우리 educational system 또한 narrative force를 가지고 있는 거다. 결국에 교육이란 시스템도 뭐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narrative의 힘입니다. 알겠지요? 이야기라는 거. 방금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narrative에 대한 힘이다. 알겠죠? narrative force of this sort. 이러한 precise, 정확하게 이러한 종류의 힘이다. 여기서 이 force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봐두세요. task force 하면 TF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가 위험하다. 야, 얘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task,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force,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단체나 사람이나 팀. 그러니까 힘이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Our educational system 또한 narrative force이다. 교육이라는 것도 이러한 집단이다.
뭐하는? 이러한 종류의. 이거 하는. using language. 어떤? carefully selected. 여기서 carefully는 전부 다 이 particular lesson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그 다음에 anything but은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anything but과 nothing but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둘 다 이 but은 내가 except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제외하고. 그죠? 그럼 봄이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 노래 불러봐.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봄이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노래 빼고 뭐든 할게요. anything. 그러면 이 뜻은 노래를 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ever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노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것 빼고 뭐든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nothing but은 뭐예요? nothing but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유승효 선생님은 그죠? 뭐 빼면 nothing 시체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른 지울게요. 아 유승효 선생님은 그냥 영어 빼면 시체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냥. 이거 빼면 절도 아니다. 이게 nothing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nothing은 never로 쓰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예요? only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밖에 못해. 유승엽 선생님은 얼굴 빼면 시체야. 얼굴밖에 없어 하면 anything. 자, 그래서 anything but neutral. 그러니까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나는 이 글이 다 좋은데 마지막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중립적이지 않다. To the purpose of the view of the world. To socialize us. 이 말은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중립적이지 않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끝내요. 세계관에 대한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집단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글은 왜 수능에 이런 글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 밑에 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 밑에. 보이세요? 자, 근데 밑에 글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잘라가지고 여기만 시험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 뒤에는 분명히 이게 나와요. Socialize us. 우리를 묶어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특정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집단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카테고리가 지어집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 좌파, 우파, 보수파 이게 소셜라이즈가 됩니다. 이거 뒤에 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이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을 읽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올만 한데 여기서 끝. 갑자기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그죠? 나뉘어진다. 소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소셜라이즈, 사회화라는 것은 집단으로 묶어준다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소셜라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바라보는 견해. 나처럼 영어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나의 견해를 잡기 위한 소셜라이즈 하고 있는 특정 세상에 대한 관점,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나온 얘기는 뭐다? 소셜라이즈가 된다 이 얘기예요. 중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셜라이즈가 된다. 그래서 anything but neutral은 이 글에서 소셜라이즈로 쓰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셜라이즈가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현실이니까. 이거는 편을 가른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카테고라이즈를 나중에 한다 이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알겠죠? 클래스가 나눠진다. 이 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다음에 5번 있나요? 없나요? 4번, 5번. 오늘의 목표 4번, 5번. 자, 조금 쉬었다가